한마디로 말해볼게 이런 겁니다. 조선은 그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다. 조선은 원래부터 망할 나라다. 일본이 발전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봐. 타율성 론. 자, 타율의 반대가 뭐예요? 타율의 반대가 뭐야? 자율이죠. 타율의 반대 자율. 그러니까 이거야. 조선인들은 시켜야 한다는 거야. 스스로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쁘시면 스스로 자기 주도학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시켜야만 한다. 여러분 일본이 말한 타율성 논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 일본은 조선은 시켜야 한다. 타율성 논. 그 다음에 당파성 논. 뭐야? 조선 사람들은 원래 당파를 지어서 저끼리 뭉치고 싸우기를 좋아한다. 하나의 그걸 민족의 성격처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조선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조선 사람들의 성격처럼 규정을 해버리는 거야. 당파성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분 조선시대 배울 때 당파라고 나오나요? 붕당이라고 나오나요? 붕당. 붕당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붕자입니다. 친구라는 뜻이야. 친구. 그러니까 벗이라는 거. 서로. 물론 그게 나중에 숙종 때 가고 이러면 일당 전제화되고 그 붕당의 어떤 변질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붕당으로 보지만 일본은 늘 당파다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정체성론. 자, 정체성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 정체성을 찾아라. 그거 아니야. 이 정체성은 뭐냐면 정체되어 있다. 뭐야? 발전이 없다. 너희는 옛날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고려나 다 너희는 똑같이 다 역사의 발전이 없다. 봐라 지금도 농사 짓고 그때도 농사 짓고 지금도 농사 다. 너희는 변화되는 게 없다. 정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맞네 그런 거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류는 요겁니다. 민족주의.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정신, 우리 민족의 정신. 자, 그걸 말한다. 첫 번째 사람 박은식. 자, 박은식 신처 잘 나옵니다. 박은식은 한국 통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때 통자가 우리 무슨 역사를 볼 때 뭐 고려, 조선 뭐 이거 전체를 봐라. 그걸 통사라 해요. 근데 그때 통자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뭐 교통할 때 통자 있잖아. 그건 단일 통자거든. 그 통자가 아니야. 이때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우리 통증이 있다 그러잖아. 아플 통자야. 뭐냐면 한국의 아픈 역사라는 거야. 그걸 박은식 선생이 썼습니다. 박은식 선생님 사진 같은 거 보면 좋은데 박은식 선생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로 쓴 한국 독립운동사. 지혈사, 피로 쓴 한국. 그리고 박은식이 강조했던 게 뭐다? 혼이다. 혼. 우리 민족에 혼이 있다. 명혼이 있다. 그때 혼이 중요하다. 신채호 여러 번 나오죠.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좀 고대사, 상고사라는 게 옛날 고대사.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은 화랑 아시죠? 화랑. 네. 화랑의 그 어떤 정신, 그 난가사상. 난가사상을 강조했다. 난가. 그 다음에 위당 정인보 선생은 우리 민족의 얼을 강조합니다. 얼. 고등학교 중에 한얼 고등학교 있잖아. 한얼. 몰라요? 부산에 있는데 한얼. 얼을 강조한다. 얼도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난가는 정신이고 혼도 정신이고 얼도 정신인데 이걸 표현하는 그 글이 조금 다른 거예요. 약간씩. 자, 그래서 다 이런 민족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의 이런 분들이라면 자, 우리 이제 3, 40년대 가면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0년대 이후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이 생깁니다. 사회주의 역사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나문입니다. 백나문. 사실 그 해방 후에 백나문은 북한에 가서 북한 그 역사학에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한 역사학을 이끄는 사람 한 사람이고 백나문은 조선 사회경제사라는 유명한 책을 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서 너희 나라는 정체되어 있다, 머물러 있다. 그걸 백나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봐봐. 원시공산제. 자, 원시공산제가 뭐냐면 신석기 시대에 여러분 공동생산, 공동분배 다 평등한 사회였죠. 네. 청동기 때부터 계급이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옛날 원시 시대에는 공동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사회였다.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오면서 뭐가 돼요? 왕이 등장하고 계급이 막 생기면서 노예도 생겼죠. 고대 노예제로 발전했다. 그러다가 중세 봉건제는 이제 고려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고려나 조선 같은 이런 시대로 바뀌어 왔다가 근대 자본주의. 지금 그 개항 이후에 세계적 질서에 맞게 우리도 자본주의로 성장했다. 그럼 물론 그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공산사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맞다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정체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발전을 해왔다라고 지금 식민사관을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 또 한 부류가 어디냐면 실증주의 사학. 근데 실증주의 사학은 한편으로는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비판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면 일본이 뭐라 했을까 안 했을까? 뭐라 합니다. 일본. 이쪽도 뭐라 하고 일본이 이쪽도 뭐라 합니다. 그러면 뭐라 한다는 말은 잡혀갈 수도 있고 이런 연구 못 할 수도 있잖아. 이쪽은 뭐냐면 실증주의 해석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야. 이거 고려 청자 누구 왕 때 나온 무슨 청자네 하고 뭐해요? 검증만 하는 거야. 실증이라는 게 뭐야? 실제로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팩트라는 거죠. 그거 갖고는 일본이 뭐라 하겠어 안 하겠어? 만약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하겠죠? 이것은 조선의 우수한 도자기로서 이 도자기를 일본이 가져가서 일본 도자기를 뭐 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도자기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 싫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팩트를 실제로 증명하는 작업과 연구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 사료들과 여러 문화 자료들을 가지고 그런 연구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비판받냐면 결국은 일본한테 이렇게만 연구하면 일본한테 뭐 한마디 안 듣겠죠. 그러나 역사학자라면 지금이 뭐가 잘못됐고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 이거 나도. 근데 또 참 신기한 거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 예를 들면 서울대 뭐 역사학계를 주름 잡았던 분들이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들. 자, 진단학회라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자, 그래서 아마 식민사관에 반대하는 이런 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죠. 요게 국내에서 이 정도입니다. 크게 다른 게 별로 없죠. 이거 하다가 잡혀갖고. 이분들도 참, 윤동주는 일본 가서, 여러분 윤동주 어떻게 죽었어요? 생체 실험 당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있고, 이육사도, 얼마나 많은 그 고문과 감옥행과 이육사한테 힘들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들 어렵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외에서. 자, 국외에서 20년대 국외 기억나시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20년대 복습입니다. 자, 몽오동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당했던 일본이 열받아서 무슨 사건을 일으켜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죠. 여러분도 그 그림을 따라 그리셔요. 훈춘 사건이 있었죠. 그 훈춘 사건 일으켜서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다 이제 모였죠. 청살리에. 청살리 전투가 일어나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죠. 안개 기억나죠? 안개. 네. 그래서 대승을 거두니까 열받았던 일본이 간도 와서 다 죽여버렸죠. 간도 참변. 그리고 우리 군들이 흩어진 군들이 다시 모인 것이 밀산부 한흥동에서 대한독립군단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대 만들어졌다가 어디로 또 가요? 자유시 스보보드니 자유시 가서 거기 러시아 땅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려 하다가 결국 무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상당수 사람도 죽고 무기도 잃고 하면서 다시 내려왔죠.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내려와서 3부가 결성됐죠. 참정신 3부가 결성돼가지고 각자 하고 있었는데 민족 유일당 운동 결국 그 미스야 협정이 있었네. 자, 미스야 협정 때문에 독립군 잡아다 주면
보상하겠다. 일본이 그래 니세 협정 때문에 민족 유일당 운동 하자 했는데 결국 한 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두 개를 나눠줬다 했죠. 네. 하나는 사회주의 쪽의 남만주,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의 북만주. 요렇게 그 두 개가 요거였죠. 아하. 맞나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3, 40년대는. 그러니까 20년대와 30년대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민족주의 계열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국민부가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북만주 쪽에서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고 한국 독립군도 있었습니다. 그걸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청천 장군이었어요. 지청천. 어느 책에 보면 이청천이라고 나옵니다. 지청천 같은 인물입니다. 남만주에는 조선 혁명군, 혁명당, 뭔가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로 사회주의 쪽입니다. 아시겠죠? 100% 그런 게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독립, 광복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약간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찍을 때 잘 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지도를 그리면 여러분 북만주가 더 위쪽이죠. 네. 남만주가 밑에일 거 아니야. 이쪽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큰 전투, 쌍성보 대전자라는 전투에서 활약했고 밑에 영릉과 흥경성 전투. 무슨 누구랑 싸운 거냐? 우리 광복군들이, 우리 혁명군이나 광복 독립군들이 중국과 연합해서 누구랑 일본과 싸운 거야. 자, 그래서 요 일제강점기 후기에 쓰리봉이 나옵니다. 쓰리봉. 첫 번째 양세봉, 그 다음에 김두봉, 김원봉, 그 쓰리봉이 나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양세봉 장군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한인예국단이 만들어진다. 요 한인예국단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보다 여기 더 잘 나옵니다. 자, 한인예국단은 김구 선생의 회심의 카드였습니다. 자, 20년대 여러분 임시정부가 상태가 잘 돼가니까 이 정부가 흐트러집니까? 흐트러져서 국민대표회의를 열고 다 떠났잖아. 네. 창조파, 대조파니 다 떠났는데 그 남아있던 김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해도 임시정부 위상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김구가 만들었던 게 한인예국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봉창, 윤봉길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봉창 의사는 뭐 했어요? 일본의 천황의 궁궐에 던지려고 했죠. 던졌고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그때 그 홍커우 공원에 일본 놈들이 왜 하냐면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저들끼리 축하 파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좀 던졌는데 대성공.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단상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성공, 일본은 어마어마한 피해, 중국은 통쾌했습니다. 중국은 통쾌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그래서 그런 예화 보셨나요? 윤봉길 의사가 김구와 마지막 이 폭탄 던지러 가는 날 아침에 김구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죠. 저는 이제 이 시계가 필요 없다. 건네주던 그런 거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도 윤봉길 기념관 앞에 상해 있습니다. 상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이게 왜 이렇게 갈로가 쳐져 있냐면 1당 1군대 이런 체제였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서 군대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안에 군대가 있는 거야. 그 당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기도 1당 1군이고 1당 1군이었던 거야. 각자 자기들 세력 안에서. 그런데 조선혁명군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 누구냐면 좌익들이 많았는데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김원봉이 있었습니다. 김원봉, 밀양사람 김원봉. 근데 김원봉은 여러 가지 역사책, 제가 김원봉을 제 책에 썼잖아요. 내가 김원봉에 대한 걸 막 조사를 해보면 김원봉은 사회주의자들과도 굉장히 가까웠고 민족주의 지도자들도 서슴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만나고 있었는데 지도자 쪽은 김원봉이 있었지만 그 저면에 많은 다수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주의자 많았는데 김원봉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김원봉이 어디 이렇게 그 어떤 무리를 이끄는 데서 잠깐 어디 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원봉이 없는 사이에 이쪽이 완전히 사회주의 쪽으로 완전히 바뀐 거야.
더 사회주의 강해진 거야. 그러면서 김원봉의 생각과 다르게 이 민족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으로 완전히 다 사회주의로 갑니다. 근데 김원봉은 보세요. 이렇게 가서 김원봉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죠. 여기서 올라가죠. 김원봉과 일부는 뭐가 되었다? 올라갔잖아. 올라갔다는 것은 한국 광복군이 누군데? 김구가 한 거거든. 여기에 가다는 거야. 끝까지 바로 좌파로 갔는 게 아니고 보시면 그래서 자 하나 봅시다. 좌와 우가 같이 있었다. 일단 요 안에서 처음에 있었는데 민족혁명당 자 조선혁명당 이름이 바뀌어요. 민족혁명당 자 민족혁명당에서 만든 최초의 군사 조직이 조선의용대였다. 자 이거를 이끄는 사람도 김원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아까 내가 김원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완전히 나눠졌다 했죠. 그러면서 조선의용대가 봐봐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뀌죠. 의용대가 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건 완전히 좌익계열 사회주의 계열로 완전히 갑니다. 근데 김원봉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해요. 그래서 김원봉을 믿고 따르는 일부 세력과 함께 누구와 연합하냐면 김구의 한국광복군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요 조선의용대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쪼개지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일일이 배우지만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있었다가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요건 알아놔야 돼. 한국광복군이 충칭은 상해 임시정부를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상해를 일본이 점령했기 때문에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임시정부를. 옮겨서 내려간 곳이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 충칭입니다. 중경 저 남쪽 중국의 남쪽. 자, 그래서 충칭으로 옮기고 김원봉도 여기 합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김원봉과 김구가 같이 있잖아. 여기 같이 있는 거 같이. 그런데 그러면 좌익으로 계속 나갔던 조선의용군은 누구와 연합하냐면 또 다른 좌익 세력이었던 김두봉과 연합합니다. 이들은 그럼 누구랑 어떻게 싸우냐면 이 두 부대는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마오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일본하고 싸웠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 하나로 뭉쳐졌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하나 써놨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지문에 혹시 알았더라고. 김일성 북한에서는 이걸 엄청 띄웁니다만 그렇게 띄울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북한에서 이걸 엄청 띄웁니다. 우리 김일성 장군께서 뭐 했다? 독립투쟁하셨다.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이름으로 첨보 전투에 김일성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엄청 띄우지만 자 근데 김일성 잠깐만 얘기하면 김일성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서울보다 북한 쪽이요 평양 쪽이 훨씬 기독교가 더 교세가 컸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랬는데 독립운동만 했잖아 김일성이. 그런데 김일성이 나중에 러시아로 이제 소련이 되죠. 러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고 거기서 완전 사회주의 사상이 물들어서 김일성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넘버1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살 딱 끊어졌을 때 북한 사회에도 민족주의 지도자도 있었고 사회주의 지도자도 있었는데 대중한테 더 인기 있었던 사회주의 지도자는 김두봉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국 팔로군을 이끌었던 그 무정 이런 사람도 있어. 이름이 무정이 무정. 그런 사람들이 더 북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거든요. 김일성은 새파랗게 젊었고 그 당시에는 젊었고 뭐 전쟁에서 막 김일성은 막 뼈가 굵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럼 어떻게 지도자가 됐느냐? 소련이 이제 밀 거죠. 지원한 거. 그렇게 됐던 거죠. 자, 요런 것도 있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얘기 더 하고 쉽시다. 자, 국내 진공 작전을 실패했다. 자, 이게 뭐냐면 한국 광복군이 40년대 만들어져요. 여러분 40년대가 좀 지나면 우리 독립운동가들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분명히 뭘 할 것 같아.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뭐 강화 회의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승전국 지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네가 나를 해방시켜줬다. 이러면 우리가 별로 지위가 없는 거야. 남이 우리를 도와준 꼴인 거잖아. 그럼 나는 그 해방시켜준 미국이나 그 나라 말만 따라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자주적으로 그 연합국 편에 서서 미국 편에 서서 같이 싸웠다. 이러면 나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 내려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전선에 투입되는 그 작전을 합니다. 실제로 몇 가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전투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뭐 첩보, 뭐 요원 이런 걸로 활동을 했던 거야. 근데 실제 전쟁에도 투입하려고 준비를 했어. 준비해서 실제로 훈련도 받고 막 뭐 뛰어내리네 강화 훈련 다 받았는데 와 일본은 망할 때까지 우리를 안 도와줘. 우리가 투입되려고 하는 시기보다 인마들이 빨리 항복을 한 거야. 8월 15일 항복했잖아. 우리가 광복인 이유가 전마들이 항복했잖아. 근데 우리는 8월 15일 이후에 들어오려고 했어. 국내 진공 작전 펼치려 했는데 못했던. 우리는 그래서 독립 그 지위도 연합국 지위 못 얻었던 거. 그걸 했으면 그러면 얻었을까? 그거는 미지수지만 못 얻게 됐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려고 했던 사람 중에 내가 어제 말했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양이 창업주 나이가 50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체격이 좋아요. 이분이 미국에 가면 럭비 미식축구 있죠. 그게 되게 미국은 유명하잖아. 이런 선수였고 몸과 체력이 되게 좋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았지만 이 국내 진공작전 할 때 투입되려고 훈련받고 준비까지 했어. 조장할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결국 이게 이제 실패하면서 그렇게 못 참여했지만 그런 것까지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유일한 박사를 책을 쓰면서 제 책에 유일한 박사 있어요. 그 책을 쓰면서 어떤 기업가가 되어야 할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식 물려주는 그런 기업이 대기업인데 기업으로서 어떤 기업가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고 사업가가 등장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업가가 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독립운동가 중에 독립한 이후에 대부분의 독립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해방 이후에 살았던 사람, 해방 이후에 그 독립의 정신을 어떤 민주화 운동이나 또는 독립의 정신을 세상 속에 어떻게 펼쳐내며 살아가셨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박사는 모든 자기가 번 걸 어떻게 해요? 사회에 환원을 하죠. 사회에 환원하고 제가 그 대방동 서울의 그 대방동에 동작공가 그 대방동에 요한양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회사 찾아가가지고 그 유일한 박사 기념관이 있어요. 회사 로비 1층에 있어요.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실만한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제가 그 건물이 엄청 높은 빌딩 같은 게 하나 있어. 근데 그 옆에 유일한 박사 때 만들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 근데 그 건물은 낮아. 한 2층인가 3층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 근데 이걸 개발을 안 하더라고. 지금 만약 그러니까 돈의 가치만 생각한다면 그런 거 다 개발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빌딩 세워서 그거 세만 줘도 월세 많이 받게 돼요. 유한양이는 돈의 가치만 보고 쫓아가는 회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 거. 참 그런 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보면 지금도 유한양의 기사가 다 나오는데 내가 보거든요. 보면 유한양이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구나. 100% 완벽할 수 없겠지만 그 유일한 박사의 그런 업적과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유일한 박사 돌아가실 때 뭐 했어요? 학교 세웠어요. 학교 세우고 인재를 키우려고 그러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